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시간들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상받아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바로 당장 월요일부터 급등이 나오냐 이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전쟁 리스크가 100%다 클린한 상태로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는 봐야 되지만 주식시장은요, 지금 이런 전쟁 리스크에 대한 상황을 가장 극단적으로 최악인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와 현재 전쟁 리스크에 대한 가이던스 중에 최악의 수준까지는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최악에서 더 그 이상의 최악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근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 이제 반등 나올 때 아주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 저는 종목 기준으로 하면 딱 두 종목 정도를 좀 꼽고 싶어요. 그 두 종목을 투자하려면은 각각 종목 A 종목, B 종목 합산, 제가 조금 욕심을 좀 내고 시장 탄력이 조금 더 세다라고 하면은 두 종목 합쳐서 70% 정도 수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4-50%, 약간 이 정도는 보고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70%,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한 4-50%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A, B 종목의 수익률을 합치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먹거리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지, 요거 여러분들 공부 제대로 하시면 앞으로 또 다양한 시장 상황들, 분석은 넓게, 대응은 좁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 항상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물론 저의 분석과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100%다 맞춥니까? 승률이 어떻게 100%가 돼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가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뭐가 어떻게 갈 거예요? 뭐가 얼마 가요? 이게 아니라 그 흐름들과 과정, 그 다음에 원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논리적으로 근거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설명들을 또 맞고 틀리고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예측과 분석, 설명,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요것들을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야를 넓히고 실력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누군가의, 물론 저보다 더 실력이 더 좋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일단은 배우는 입장으로, 단타수장에게 뭔가를 배우겠다라는 입장으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요, 누군가의 그런 생각을, 내가 그 정도의 범위까지 한번 내 생각도 넓혀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최근 바짝 1년 정도, 어제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삼성전자 그냥 욕먹기 싫어서 국민 주식이고 하니까는 계속 좋다만 떠들죠.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저는 유튜브나 증권방송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방송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저때 당시에. 왜 이렇게까지 내가 욕을 먹어야 돼? 이 생각할 정도로 정말 욕을 많이 먹었는데, 83,000원 요때쯤일 때, 상반기에 83,000원일 때쯤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주가가 연말로 갈수록 68,000원에서 72,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우리나라 경기,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 그 다음에 이 무역 수지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경기 흐름과 다 같이 살펴봤을 때, 아무튼 이때 당시 환율을 좀 메인으로 하긴 했었지만 68,000원, 7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진짜 농담 반 섞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68,000원, 72,000원 왔을 때 풀베팅 때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약간 농담 섞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후에 10만원, 11만원 매수하고 나서 14만원, 15만원에서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17만원 갔다가 욕을 많이 먹었죠. 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도 욕을 많이 먹었고, 최근에 코스피 쌍바닥 찍었을 때 이거 캔들에 속지 말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캔들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폭락장에서도 우리 메인 종목들 실적 깡패로 나온 우리 코리아 서키트며 인터플렉스며 이런 종목들 시장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도 나름 잘 시세를 지켜주면서 우리 굉장히 좋은 수익률들을 만들어서 익절을 아주 쿨하고 시원하게 했고, 이렇게 시장의 방어 수단으로 어쨌든 선방을 했고 이제 공격을 더 화끈하게 할 준비를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저랑 VIP 회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뭐 서키트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수익률과 어마어마한 수익금들로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아주 깔끔하게 다 챙겼어요. 그죠? 굉장합니다. 자, 이처럼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추가적으로 최근에 금융주들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저평가, 호실적 웃기지 마라. 여러분들 속고 있다. 왜 금융주들이 지금 대손 충당금을 각 금융사별로 5천억씩이나 왜 마련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며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었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을 브리핑을 다 드렸어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조금 더 분석하는 시야가 넓어지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당장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늘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으로. 이제 역으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A, B 한 두 종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상이긴 한데 두 종목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면은 이 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이 50에서 70%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논리적으로 근거 있게, 오히려 저는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경우들은 단타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주식을 바라보는 게 시야가 넓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 근거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이런 차트적인 부분보다도 주식을 바라볼 때 기본적 분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분석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2년이라는 가까운 시간 동안 대중들 앞에 이렇게 제가 늘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자, 왜 자꾸 제 자랑만 하고 있냐? 여러분들 지금부터 브리핑 드릴 내용들 당연히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드릴 내용들, 브리핑 드릴 내용들이 이제 마음에 든다, 뭔가 공감이 좀 되는 것 같다, 그동안에 단타 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거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이제 한번 제대로 단타 수장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올 반등 시장을 조금 좀 활용을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이번에 한번 뭔가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말이어도 괜찮습니다.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요.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리딩 서비스는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받는 입장이죠. 정보를 받아야 되고 그만큼 질이 좋고 양이 많은, 질과 양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좋은 정보라는 거는 종목을 분석하고 추천받을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는데 뭐 엉뚱한 테마주들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억 갈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매집합시다 이래가지고 적자 기업을 그냥 관련주 매집시키고, 이런 엉뚱한 거 말고 수익률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걸로 영업적인 멘트만 자꾸 여러분들을 귀를 간지럽히는, 그냥 내 계좌가 막 진짜 2배 3배 될 것 같아. 쉽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와 효율과 공부와 수익을 만드셔야 되는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금액은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주고 지불을 하면서 한 달에 실제로 100만원, 200만원 수익도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주톡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리딩 서비스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릴게요. 이것만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60일에 1+1 60일에 44만원 2월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단타수양 리딩 서비스에는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주는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기회. 아시겠죠? 이거 제가 이제 브리핑 드릴 내용 마음에 드신다면은 여러분들 바로 문의 주셔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시겠죠? 자, 제가 앞에 썸네일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투자금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그쵸? 이렇게 내용을 달았어요. 왜 1000만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정을 했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게 ETF와 ETN이에요. 주식형 펀드죠. 그러니까 펀드 상품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사고 팔고 하듯이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게 상장을 시켜놓은 게 ETN과 ETF입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 상품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나 이걸 매매할 수 있게끔 계좌가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마 신규로 매매가 가능하게끔 계좌를 설정하려면은요, 그 어디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 지금 정확히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계좌를 그렇게 해서 뭐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각자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연락을 취해서 세팅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ETF, ETN을 매매할 수 있게끔 계좌가 완전 과거에 그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있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다 해놨던 거여가지고 저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매매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또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각자 사용하고 계시는 증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ETF나 ETN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가능할 건데,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디서 듣기로는 1000만원 이상 갖고 있어야 뭐 이 ETF와 ETN을 매매할 수 있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요 기준에 대해서는, ETF, ETN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그 계좌 세팅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 연락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거는 좀 별도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결국에 여러분들 그동안 시장에 영향을 준 게 뭐예요?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이 뭡니까? 뭐 매번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꼴은 못해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금리 인상, 그쵸? 금리 인상 이슈. 두 번째 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죠. 전쟁 리스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익 둔화, 감소. 그렇죠? 이익이 둔화되고 감소된다. 이게 결국에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그러면서 이게 지금 결국에 데이터로 나온 게 뭐예요? 무역 수지 적자. 이게 지금 한 3, 4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결국에 우리나라는 수입을 또 많이 해요. 그리고 가공하든 완제품으로 뭐 이렇게 생산을 하든 해서 또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에 다 민감해요. 그죠? 그래서 이 무역 수지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비용과 금액과 또 수출을 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건 뭐예요? 수출 금액보다, 내가 판 돈보다 사들이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면 뭐예요? 손해죠.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정부에서도 이 무역 수지의 적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60%를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 필요성, 연준 위원인가요? 의원인가요? 연준 위원이라고 하나요? 연준 위원들 60%가 뭐라고 했느냐? 금리 인상의 필요성 중 60%가 말이 꼬이네요. 자, 죄송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 중에, 그 이유 중에 60%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이익이 감소돼, 전망치가 하향 조정돼, 무역 수지가 적자야, 그리고 코스피 빠졌죠? 이것들을 이제 일시적이라고 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금리를 올려서 미국에서부터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또 하나 뜯어서 보면요, 우리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구리, 니켈,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망간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또 저기 뭐예요? 알루미늄도 있고. 알루미늄은 요즘에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수요가 급증을 보이고 있어요.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공급량은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계속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를 보일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지금 WTI, 유가, 그렇죠? 석유라든지 지금 현재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얘네들은 어때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급등세를 보였었어요.
그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급등세를 쭉쭉 보였었는데, 이게 얘네들은 수요와 공급을 좀 따져본다면 사실 전망으로 봤을 때 유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비행기, 배 이쪽에 가장 많이 쓰이죠. 기름이, 석유가. 근데 지금 어쨌든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있고 점점 우리가 탈석유 시대가 오고 있어요. 탈석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찾기 시작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찾기 시작해요. 그죠? 탈석유. 그럼 결국에 뭐야? 수요 감소 추세로 가겠죠. 근데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값이 빠지겠죠. 그럼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이 메인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경제 성장이 꼬꾸라지겠죠. 그러면 이거 가격을 컨트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컨트롤해. 감산을 합니다. 감산을 하면서 공급량까지 같이 조정을 해요. 공급을 수요와 함께 컨트롤을 한다. 근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탈석유가 점점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는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아무리 감산을 한다 한들 유가가 불가피하게 또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수 있겠죠. 그럴 상황이 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유가에다가 지금 당장 뭐 쇼패팅을 해라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ETF, ETN 상품은요 마이너스 100% 찍히면은 다시 안 올라옵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100% 찍힐 일이 없긴 하지만 찍히면은 올라오거든요. 상장 폐지 말고는. 근데 기본적으로 ETF, ETN은 마이너스 100% 찍히면 안 올라와요. 그냥 손실입니다. 사라져요.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마이너스 한참 가고 막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100% 찍고 딱 하면 안 올라옵니다. 그냥 손해예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장기적으로 그렇게 배팅하기는 어려워요. 유가 같은 거를. 오히려 뭐 미국 선물지수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배팅을 해볼 만은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결국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원자재들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과연 금리 인상으로 막아내겠냐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도는 막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온 거를 다 이렇게 막아내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인플레를 막는 것도 적정선에서 막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를 막아줄 거에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유가 쪽 이런 유가가 아직 지금 막 가파르게 빠지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자재 중에서 이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 기름이에요. 석유입니다. 근데 이 석유 가격이 지금 물론 전쟁 리스크 때문에 100불 가까이의 언저리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전쟁 리스크가 끝난다라고 해도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서 유가를 그렇게 뺄 수 있냐라는 거죠. 못 뺀다.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인플레를 막을 수 있으면 당장에 0.5bp 올리고 0.75 올리고 공격적으로 올리겠죠. 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 막는 게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플레를 막는 건 사실 좀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역수지 적자인 건 일시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일시적이어야겠죠. 극단적인 상황은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3월 금리 인상 한다고 해도 이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날 만큼의 인플레를 방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최근 계속 말씀드린 게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제조업 말고 비제조업. 그렇죠? 그러면 비제조업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코스피는 어쨌든 1위 삼성전자, 2위 LG엔솔, 3위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 좋다. 반도체 수요 좋다.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계속 못 가죠. 못 가는데 못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들은 이처럼 계속 뭔가 모르게 제약적이고 가격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좀 불가피하고 가격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이게 꼬여 있어. 그 다음에 수출을 하면 또 물류 비용도 뭐 부담이 되지, 환율도 부담되지, 이런 것들 줄줄이. 근데 비제조 산업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요, 우리나라 수출 매출 기준으로의 수출 전체 보시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제조업이 7, 8%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비제조업이 이제 제조업을 뛰어넘기 시작을 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나라도 미디어, 엔터, 플랫폼 이런 것들, 이런 비제조 산업들이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티스트들, 뭐 BTS 해외 가가지고 벌어 들어오는 돈, 이런 모든 것들, 음반 판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GDP에 산출이 돼서 잡혔을 때는
그런 게 이제 이 비제조 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주식 투자하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많이 하셨죠? 좋아요. 그런 관점으로 우량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좀 투자 스타일을 살짝 조금씩이라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산업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거고, 제조업을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적으로 본다면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럼 잘 봅시다. 일단은 시장에 그동안 영향을 준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금리 인상.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그죠? 인플레이션을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이슈로 커버를 하니 많이 어쨌든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제외하고,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장은 그동안 너무나 긴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해소가 되면 시장이 기본적으로 반등은 좀 나오겠죠. 그리고 이미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들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에 대한 것들도 물론 있지만 전쟁 리스크 중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 틀 안에서 최악의 전쟁까지는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노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 자주 보여드렸죠. 이 그림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 당시, 그죠? 주가는 출렁임을 크게 보이고 결국에 반등. 걸프 때도 보이고 빠르게 반등. 아프가니스탄 보이고 빠르게 반등. 이게 지금 그냥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V자 반등을 보이는 이거 있죠. 여기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 반등을 보이는 이게 평균적으로 지금 요때 1940년 60년 뭐 요때 이후로부터 대략적으로 이런 전쟁 관련된 거 짜잘한 거부터 큰 거까지 22차례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다시 반등을 보여서 회복하는 시점이 평균적으로 길게 완벽한 회복까지가 통상 7주 정도. 근데 이 V자 반등이 탄력 있게 최소 60% 70% 이상 회복을 보이는 게 기간이 얼마? 평균 10일이에요. 10일. V자가 이 V자에서 올라오는 요거 1차 한번 파동이 빠르게 올라오는 요 반등 폭이 요게 평균적으로 10일 정도를 잡는다. 10일. 평균 10일. 그러면은 지수가 예를 들어 50% 빠졌어요. 이 중에서 대략적으로 다시 60, 70%를 빠진 거에 60, 70%를 회복하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10일 정도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시장에 영향을 계속 줬던 내용 뭐가 있었죠? 금리 인상이라는 거. 지금 전쟁 리스크 아직 안 끝났어요.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죠. 0.25든 0.5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는 그때쯤 되면 일단락 돼요. 그죠? 이슈 하나 걷어냈네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언젠가는 또 종결이 되겠죠. 지금 또 정점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한 2주 정도, 2주에서 2주 좀 넘게 남은 시간 동안 조용해지겠지 이제. 그러면서 다시 원위치가 된다. 그러면 어때요? 가장 큰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두드러 패면서 새해 들어서 진짜 계속 두드러 팼는데 전 세계 증시를 그랬을 때 영향을 받은 이거 얘네들 때문인데 이게 이제 벗어납니다. 그 이제 묵은 때를 이제 벗겨내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평균 데이터도 통상 10일 정도라는 시간, 길어봐야 7주 등등 이런 모든 것들 빠르면 10일, 늦으면 7주네요. 근데 그 반등 시기가 언제부터? 제가 봤을 때 3월 중순부터. 무조건 중순이 아니더라도 3월이 엄청난 변곡점이 된다. 그죠? 그러면 저는 힌트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떤 ETF, ETN을 찾으셔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자 힌트. 첫 번째 비제조를 보아라. 그 다음에 증시의 반등을 지금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이제 위험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안전자산은 좀 축소되겠죠. 선호 심리들이. 이게 힌트 다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ETN 상품, ETF 상품을 2개를 걸러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비제조예요. 첫 번째 비제조고 증시의 반등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반대로 어떻게 돼? 안전자산을 회피하게 되는데 무조건 뭐 위험자산 오른다고 안전자산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험자산이라는 거는 증시 포함해서 지금 또 뭐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자 이것까지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위험자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
최근에 또 뭐가 생겼어요? 암호화폐. 그죠? 암호화폐. 그러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금, 두 번째 달러. 그죠? 대표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면 주식, 지금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암호화폐 이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암호화폐 개별적인 악재가 아닌 이상 이제 위험자산의 심리가 좀 살아날 때 거의 이제 증시랑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암호화폐가. 그러면은 위험자산이 단순하게 그냥 좀 반등 나온다 이게 아니라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고 엄청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면은 이제 안전자산 쪽에 지금 이런 자산들이 여기로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은은 귀금속에 성향하고 산업재, 원자재로도 쓰여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금도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안전자산 뭐 달러로 해서 배팅을 하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긴 맞는데 우리는 수익률을 봐야 되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그만큼 일단 올려놓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일단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달러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커버링을 해주기는 하는데 지금 달러도 또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볼 게 많아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단순하게 그냥 빠진 게 아닙니다. 저 달러 인덱스가 빠진 거는 달러 인덱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좀 해석이 되는데 이거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져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의 포인트, 요 힌트 요거 다예요. 대놓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VIP방에 다 언급을 해드렸고 다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눈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보고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7대3의 비율로 두 종목을 A 종목 7, B 종목 한 30% 이렇게 7대3의 비중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각각 기대 수익률이 탄력이 굉장히 세다. 그러면 A 종목은 한 50%, B 종목은 못해도 한 15%에서 20%. 이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각각 A 종목 한 30%, 한 40% 정도, 30-40%. 그 다음에 B 종목이 한 10에서 15% 이렇게 지금 목표 수익률,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면은 합산 70% 정도, 이 정도 계산이 좀 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재밌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시장이 주는 기회를 활용을 했을 때는 수익률이나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중이 좀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들, 메인 종목들은 메인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가꿔가고 하면 우리가 또 충분히 좋은 성과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최근에 단타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해서 매일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타로도 이렇게 수익을 열심히 챙겨가고 있는 중이고,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슈가 됐던, 그리고 이제 제가 저녁에 또 이렇게 내일 이런 거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영상들을 VIP방에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그 중에 흥구석유를 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9%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 당일 단타 9%. 자, 로보로보, 그쵸? 로보로보 상한가 갔죠? 23%. 그 다음에 뉴프렉스도 우리 메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는 걸 제가 이미 유튜브에도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브리핑 드릴 때 뉴프렉스 브리핑을 한번 제대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오토엔이나 로보로보 이렇게 해서 50만원 가까이 수익을 보시기도 했고, 25일이죠? 그죠? 뉴프렉스 벌써 17% 가까이 가져가시고 계시고, 카카오뱅크도 14%, 그죠? 그래서 한때 저를 공포에 떨어뜨렸던 뉴프렉스가 지금 신처럼 보입니다. 이거 봐요. 공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포에. 이거를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금요일날 보내주신 인증인데, 이거를 이렇게 진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메인 종목은 메인답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뉴프렉스 벌써 10%대 수익인데 270만원, 수익금 자체가 틀립니다. 자, 당일 단타 일동제약 21%. 우리 VIP방에서 금요일날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교육을 해드린 이렇게 후보 단타 대응할 후보 종목들 브리핑 드린 영상에서 그 종목에서 거의 준 상한가와 상한가, 일동제약과 로보로보가 두 종목이나 지금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었죠. 일동제약 120만원에 21%, 여기도 일동제약 80만원대 20%. 이차전지 쪽에서 뭐 폐배터리 쪽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서, 폐배터리는 MPC 한 종목만 봐라 제가 분명히 또 짚어드렸더니 120만원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코리아서키트 10주 정도 너무 아쉬우면 한 조금 남겨놔라, 한 10%는 좀 남겨놔라 말씀을 드렸더니 10주 127%까지 수익률 찍힌 거 보고서 익절 완료. 보시는 것처럼 뉴프렉스 19%대, 뉴프렉스 카카오뱅크 13% 12%, 그죠? 최근 일주일 정도의 수익금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요런 몇 종목들 이렇게 매매해서 6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보시기도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2월 달에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딱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뭐 520만원 해서 이렇게 수익 보신 내용들도 다 이렇게 해주셨고, 24일날 하루 2구 산업 230만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렇게 수익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저도 자랑할 건 자랑 좀 할게요, 대놓고, 그쵸? 자, 그러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한다? 메인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주식시장은 지금 완전 밑바닥에서 기이고 있으니까 이건 발바닥 각질 수준이에요. 여기서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사든지 교체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가 됐든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포트폴리오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다 안 한다? 공개를 했다. 종목명은 당연히 VF방에서 드려야죠. 이건 뭐 저는 뭐 분석 쉽게 합니까? 그죠? 이건 당연히 우리 회원님들께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신다면은 이거 이미 힌트는 다 나왔어요. 여기 힌트 다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 자, 지금까지 제가 브리핑 드린 내용들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잘 참고를 해주시고,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께 항상 진정성 있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종목 발굴을 해서 수익으로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신처럼 100% 모든 게 다 절대적이다는 아니지만 노력하는 만큼 사실 와요. 주식에서의 이 성과와 보답은 항상 노력하는 만큼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내 종목을 관리하고 전문가의 말을 잘 따르고 믿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꼭 단타수장 VF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돈을 벌어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한 번쯤은 꼭 이용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요즘 굉장히 좀 경기도 어렵고 많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이 정도 금액을 너무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상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진정성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셔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장이 주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